오랜만에 호남성 술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백주 마니아들 중에는 예전에 그 주기주에 대한 향수를 가진 분들이 꽤 있을 듯 싶습니다. 주귀, 술귀신이란 뜻으로 귀신 기자를 써놓은 꽤 해학적인 술병과 술 이름과 디자인 기억이 나시죠? 20년도 더 지났군요. 그 시절만 하더라도 중국을 여행을 하면은 꼭 그 주기주 한 병씩을 들고 들어오는 것이 술꾼들의 버릇처럼 보이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향이 은은하면서도 짙지 아니하고 뒷맛이 꽤 끓여주면서도 불구하고 산뜻한 느낌을 주던 그 주기주 기억나실 겁니다. 오늘은 그 주기주의 자매품인 상천이란 술입니다. 이 술입니다. 상천이라고 되어 있죠. 상천주업이라는 술회사도 있는데 이 상천주업이 바로 주기그룹의 산하 회사입니다. 주기그룹에서 대표적인 술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계열별로 첫째가 주귀, 술귀신이고 두 번째가 이 상천, 그리고 내참, 이렇게 크게 세 갈래의 술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상천이라는 술은 바로 주기주의 자매품, 주기주 술회사에서 나오는 술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요 상자는 강 이름 상자입니다. 상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중국 호남성에 가면은 모든 자동차들의 넘버판에 요 상자가 붙어 있습니다. 호남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호남성이 남북으로 길쭉하게 생겼는데 그 내륙 한가운데로 남북으로 길게 흐르는 강 하나, 그것이 바로 상강입니다. 호남성의 성도인 장사를 지나서 양자강 중류에 있는 동정호로 들어가는 겁니다. 샘천자죠. 호남의 샘물, 호남의 샘물과 같은 술, 상천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향형이 복울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 향기 복자고 울자는 울창하다 할 때 그 울자입니다. 복울향, 향이 아주 짙다,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 복울향형이라는 이 향형은 요 주기주 그룹 술들에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중국 여타 어느 술에서도 복울향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혼합형이라고 불렀는데 굳이 이 주기주 그룹에서는 우리는 복울향형이다, 이렇게 고집하고 있습니다. 복울향 생산기시의 주소가 호남성 상서 토가족 묘족 자치주라고 되어 있어요. 중국에 소수민족이 아주 많죠. 그 중에서도 이 호남 호북 지역에 가장 많은 소수민족이 바로 토가족, 또 묘족, 동족, 이런 소수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술공장이 있는 지역의 도시 이름이 길수시입니다. 길수. 그 길수를 포함해서 이 지역 전체를 토가족, 묘족 자치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쯤 있냐 하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중국을 관광할 때 가장 많이 찾아가는 곳이 어딜까요? 압도적으로 장가계입니다. 황산 구체구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장가계를 다녀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장가계 직접 가는 비행기도 있습니다만은 큰 비행기는 대개 이 호남성 장사공항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장가계에서 서남쪽으로 차편으로 한 3시간 가면은 다다르는 곳이 길수시, 즉 소수민족 자치구 지역입니다. 장가계 지형도 아주 그렇게 특이합니다만은 주기 술회사, 상천 술회사가 있는 지역도 거의 지형 지물들이 장가계와 흡사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산이 많고 이 근처에 하천의 숫자만도 2,000여 개라 그럽니다. 그만큼 물이 풍부하다. 이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는 바로 장가계요, 맹동하, 봉황고성 이런 것들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상천 추기수레사를 찾아가기 위해서 장가계에서 중국인들의 패키지 관광에 끼어들었습니다. 장가계를 둘러보고 봉황고성 가는 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봉황고성까지 갔다가 따로 이렇게 길수시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수레 뒤쪽 옆면에 보면은 한문이 적혀 있습니다. 제목이 상천송이라고 되어 있네요. 상천, 이 술 이름 상천주를 자랑하는 글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대강식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상서는 아까도 나왔죠. 이 호남성의 서쪽을 가리킵니다. 상서의 물은 천하의 제일이다. 초나라 시절에 대부 큰 시인 하나 있었죠. 구런이라는 표사를 쓴 그 구런이 유랑을 하면서 이곳에도 들러서 이곳의 경치들을 노래하고 했기에 그 이름을 더욱 떨쳤다. 이 상천주는 이곳의 물과 이곳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던 공예 기법으로 만들어진 술이다. 예전에 그 양조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하고 짙고 달고 향기로운 그 맛은 만세를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애석하게도 너무 외진 곳에 위치하여 바깥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이를 좀 더 세상 널리 알리고자 한다. 황영옥이란 서명이 있습니다. 황영옥 누구냐 하면은요, 우리한테도 지금 강렬하게 그 이미지가 남아있는 주기주 디자인 기억나시죠? 붉은 색깔의 그 배 헝겊으로 술병을 둘러싸고 목에는 노끈오리에 묶여져 있던 그 주기병, 그 병을 디자인한 중국의 원로 화가, 미술가입니다. 그분이 주기주뿐만 아니라 이 상천주의 모든 포장, 술병 그런 것까지 디자인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그죠? 주기주에서 익혀봤던 그 노끈 형식이 이 상천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포자 형식도 그렇고요. 먼저 한 잔 마시면서요. 주관적이겠습니다만은 이 상천주가 주기주랑 술맛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느낌이 옵니다. 같은 회사라서 그럴 리는 없겠고요. 일단 술맛이 가볍습니다. 복울향형이라고 하지만은 그 울창한 느낌은 아니에요. 달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약간의 동주 같은 데서 맡았던 한약재 같은 향이 조금 납니다. 이게 무슨 향일까? 막 이렇게 좀 제가 지금 음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느낌은 퍽 유쾌합니다. 흔히 이 상천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복울향형은 중국의 대표적인 향, 농향, 청향, 강향 그 세 가지를 다 아우르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입에 들어갈 때는 농향이요. 입안에서 감칠 때는 청향이고 끝에 가서 여운의 향을 남길 적에는 장향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느낌도 이 술이 농향이라고 하기도 못하고 청향은 더 아닌 듯하고 장향도 그렇지 않은 듯하고 이런 느낌입니다.
미리 그 기사들, 기록들을 읽어봐서 그런지 그렇게 여길라 치면은, 그 세 가지 향이 다 섞여 있구나. 이런 느낌도 옵니다. 제가 주기주 마셔본 적도 퍽 오래됐는데, 이 상천주에서 주기주보다 더 가벼우면서 부드러운 술 맛을 맛보고 있습니다. 좋네요. 우리나라는 뭐 물론 중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연명의의 그 글 하나 때문에 후대에서 오래 회자되는 것이 바로 무릉도원이란 말이죠. 그 무릉도원도 장가게에서 멀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술이 무릉주고요. 때문에 여기 상천주가 나오는 이 길수시 또한 도화원이 있다고 하는 그 무릉상, 그 줄기가 이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무릉산맥이라 그럽니다. 그 무릉산맥 중에 이 지역에 있는 높은 산이 금구산인데 그 상기석에 사만천이라는 댐이 있습니다. 아주 큰 댐이에요. 이 주기주와 이 상천주가 사만천 물을 끌어다가 쓰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 샘물이 달고 막다란 것으로 소문이 났던 그 샘입니다. 이 상천주의 역사는 고대에 이 소수민족들의 양조법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수레사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1956년에 이 지역에 있었던 길수주창이 최초가 됩니다. 그리고 주기주가 선보인 것이 1980년대 후반입니다. 아까 황영옥이라는 거 미술가 이야기를 했죠. 이 술병과 죽이라는 술 이름까지 지어낸 그 양반입니다. 그분의 회고에 의하면은 1983년인가요? 그때 처음 이 주기주 수레사 관계자들 그리고 호남성 정부 관계자들이 자기 집을 찾아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술을 만들려고 하니까 도와달라 해서 시작했던 그런 이야기를 저도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주기주 그룹의 주식이 정식으로 상장된 것이 1997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참 주기주가 잘 나갔죠. 이 상천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2년에 터졌던 그 가소제 사건, 주기주 술회사를 한 번에 폭삭망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술에서 가소제, 플라스틱을 녹이는 화학 성분입니다. 그런 것이 검출됐다라는 제보에 따라 가지고 다음 날부터 바로 이 주기주의 주식이 하한가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뭐 주기주뿐만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 백주 시장이 완전 폭격을 맞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들 주기주가 회생불능으로 빠져들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참 힘들게 최근의 역사를 써와서요. 10년을 넘기면서 겨우 주기주가 살아났다라는 소문도 들리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 마니아들이 중국에 가서 꼭 주기주를 선물용으로 갖고 오곤 했는데 이 사건 이후부터 딱 그것도 손을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20년이 훌쩍 지난 이제는 주기주는 이제 옛 명성을 되찾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현재 이 주기주 브랜드 가치가 67억 위안, 중국 백주 전체 중에서 2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남성 성내에서는 부동의 1위입니다. 술 맛이 꽤 재밌다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청이가 지어지는 느낌, 청청이 맛이 달라지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또 그 각지의 냄새 같은 것이 배어납니다. 산초? 뭐 그런 유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향들이 서로가 협조를 잘하고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다라는 것. 중국 호남성, 중국에서 가장 작은 병 술이 많이 팔리고 유행하는 곳이 바로 이 호남성입니다. 100ml, 125ml, 150ml 이런 작은 병의 술들이 여러 가지 종류로 생산되고 있고 또 이런 작은 병들이 식당과 술가게 선반에 주인공으로 앉아 있습니다.
저 또한 호남 여행을 할 적에 가장 즐겨 마신 술들이 다 이런 작은 술병들이었습니다. 주기주 그렇고 개구소라는 술, 상교주라는 술 다 10원, 12원 그런 정도의 가격대. 혼자서 이렇게 딱 식사를 하면서 한 병 비우기 좋은 그런 술들이었습니다. 이 상천주를 만드는 방법도 여타의 술과 조금 차이 지는 점이 있습니다. 대곡, 소곡 이야기 제가 여러 번 드렸죠. 그런데 이 상천주는 처음에 그 수수 원료를 찌고 강화시킬 적에 쓰는 누룩은 소곡 누룩입니다. 찹쌀로 빚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땅 구덩이 속에 넣고 발효를 시킬 적에 거기 들어가는 누룩은 대곡, 밀누룩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고태법으로 알갱이가 온전한 채로 정류 과정까지 가는 그런 양조법을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오랜만에 주기주 자매품 상천주를 마시다 보니까 그 불야성을 이루던 봉황고성의 그 냇물가 풍경이 눈에 선하게 잡힙니다. 앞으로 장가게를 찾아가시는 분은 장가게만 보고 오시지 말고 거기서 맹동화, 봉황고성까지 한번 둘러보고 오시면 퍽 좋을 듯 싶습니다.